안녕하세요. 저 데일리카 하영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기아차의 대형 SUV 모하비입니다. 모하비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아차의 상징이기도 하고 기아차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SUV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세가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 2, 3년 전부터 SUV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세단이 굉장히 강한 그런 소비자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단도 뭐 일반 뭐 작은 사이즈 세그먼트가 아니라 대형 세단, 어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어떤 체면 문화, 그런 게 저 암암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세단을 선호하는 사상이 많았었죠. 근데 최근 2, 3년 들어오면서 그 SUV가 소비자들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변하면서 어떤 뭐 레저를 이용한다든가 세단 못지않게 안정적인 편안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세단보다 훨씬 또 안전성이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퍼포먼스가 어떤 그 성능 면에서도 운전자들을 충족시키는, 그래서 SUV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모하비는 이제 대형 SUV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SUV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기아차 모하비, 그리고 쌍용차의 G4 엑스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GM에서는 이제 쉐보레 브랜드를 보이고 있는데, 쉐보레 트래버스라든가 이 차량도 이제 물론 대형 SUV인데, 얘는 이제 국산차로 포함을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입차에 가깝죠. 뭐 사실상 수입차입니다. 미국 본사에서 만들어져서 한국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라서 뭐 사실 수입차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수입차 시장에서는 뭐 쉐보레 트래버스와 그 포드 익스플로러가 경쟁하는 구도고, 국산차 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기아차 모하비, 현대차 팰리세이드, 그리고 쌍용차 G4 엑스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대형 SUV 시장은 불과 한 2만 대에서 뭐 2만 5천 대,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SUV 시장,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경쟁이 막 치열하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도 SUV에 대한 그 관심도 높아지고, 또 변화된 삶 때문에 SUV를 찾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시장 규모가 뭐 6만 대 가까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모하비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도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보였죠. 2008년 1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모하비는 이제 기존의 그 소비자층, 그 중에서도 이제 마니아층이 굉장히 그 아주 충실한 로열티를 보여주는 그런 마니아층이 있어서 크게 뭐 기아차로서는 마케팅 전략이 사실상 필요 없었던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을 변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보통 신차 주기가 4년 정도를 꼽는데, 이 모하비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나와서 뭐 한 번도 변신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 들어서 더 뉴 모하비가 나왔죠.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풀 모델 체인지가 아니라 이제 페이스리프트 형태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제 올해 3월 달에 서울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모하비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됐죠. 그 뒤에 이제 이번에 9월에 이제 새로 본격적으로 출시된 그런 차입니다.
차량은 가장 큰 특징이 어떤 후륜구동 방식의 3.6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거기에다 이제 프레임 구조를 적용한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모하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9월 달에 나왔는데 나온 이후로 벌써 그 나오자마자 한 7,000대 정도 사전 개혁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오랜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4,000대 이상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한 고객 인도까지는 빨라도 7개월이나 걸립니다. 사실 모하비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외관은 좀 뭐 전장이 한 4,930mm 정도 되는데 차가 굉장히 좀 우람한 웅대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대형 SUV로서. 특히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지난 서울 모터쇼 때는 이제 라이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게 빠졌죠. 그리고 헤드램프라든가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버티컬 큐브 스타일로 해서 좀 뭔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그런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든가 존재감 같은 거를 보여줄 수가 있죠. 후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그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목블록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관 스타일은 대형 SUV가 가지는 카리스마. 타이어 같은 경우도 무려 265mm의 대형 사이즈거든요. 휠도 20 알로이 휠입니다. 20인치 알로이 휠을 넣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외관적인 스타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웅장하다 그런 느낌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웅장한 모습은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를 꼽을 수가 있죠.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차들 중에서는 굉장히 대형 SUV로서 좀 존재감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요즘에는 그 굉장히 그 신기술 같은 게 많이 적용이 돼요. 특히 제가 자동차 담당한 이후로 최근 1년간이 가장 그 변화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하비에도 첨단 신기술이 대거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에이다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 능동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이루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그 차선을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앞차와 그 충돌 위험이 있을 때 후방에서 차량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걸 전부 다 경고를 하거나 아예 방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모하비를 살펴보시면 제가 그 아예 손을 이렇게 놓고 가더라도 지금 좀 이렇게 저속인데요. 손을 놓고 가더라도 차가 알아서 차선을 유지시켜 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방금 차선에서 소리가 난 거는 차선을 이탈하려고 할 때 그래서 지금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이렇게 주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하루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자율주행 기술은 6단계로 보거든요. 뭐 0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1단, 2단, 3단, 4단, 5단계. 5단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완전적인 그 사람의 위험할 때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 알아서 체킹하는 그런 그 상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의미하고요. 0단계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그 운전자가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하는
지금 모하비 같은 경우는 레벨 2에서 3단계 그 수준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한 2.5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요. 뭐 지금처럼 보셨다시피 주행할 때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시내에서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내에서는 이제 출근길에 가다 서다 하는 거를 이제 앞차의 거리를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을 통해서 놓고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내는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기에는 아직은 기술력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차를 손을 떼고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차선이 이탈하면 경고음과 함께 차선이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복귀가 되는 그런 상태죠. 이게 아마 2.5 정도의 그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 3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진짜 손을 놓고 달려도 큰 무리가 없고, 레벨 4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도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상태를 일컫습니다. 모하비는 이제 V6 디젤 엔진을 탑재를 했는데요. 사실 이 차량은 이제 후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후륜 구동 시스템은 보통 이제 핸들링 감각에서 오버스티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특히 이제 뭐 코너링, 와인딩 로드 같은 데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모하비는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그 상시 4륜 구동 시스템도 전자적으로 늘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 터레인 모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좀 더 그 대형 SUV로서 험로 주행 모드가 별도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눈길이라든가 빗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뭐 홍수가 뭐 나기도 하고, 겨울에는 뭐 큰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만, 이런 때 이제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험로 주행에서도, 산길이나 산악에서도 이런 터레인 모드 시스템을 통해서 차체를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승하다 보니까 사실 모하비의 장점 중에 하나는 프레임 구조 방식이 적용이 됐는데, 기존 모하비에서는 다소 주행할 때 차가 좀 이렇게 통통 튄다든가, 아니면 핸들링 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차선을 이탈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느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뭐 정숙성이라든가 이런 그 안정적인 주행 감각, 이런 모든 면에서 좀 기존 부분 변경 모델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프레임 구조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셰시와 이제 그 바디를 이을 때 이제 고무 부시 기술이 들어가서 어떤 기아차가 새롭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방식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진동 소음이라든가 이런 승차감, 이런 것이 실내에 적절히 차단되기 때문에 아주 좀 안정적인 그런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SUV는 이제 주로 모노코크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셰시와 뭐 엔진을 넣거나 아니면은 변속기를 넣거나 이렇게 기계적인 장치를 갖다가 마운팅 할 때, 또는 이제 바디를 연결할 때도 모노코크 방식은 훨씬 편하고, 그리고 또 훨씬 더 소음이라든가 이런 점에서도 차단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조용하고 정숙성을 느껴왔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프레임 구조 방식이면서도 모노코크 못지않게 굉장히 그 실내가 좀 정숙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쪽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것도 비교적 조용하고, 또 차체 하단에서 들어오는 그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이제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풍절음을 좀 방지를 더 하려면 지금 이제 단창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이중 접합으로 처리를 하면 실내가 주행 중에 좀 더 정숙한 그런 것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승을 쭉 해보니까 사실 모하비는 기존에도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마니아층도 뭐 형성이 돼 있고, 모하비를 찾는 그런 마니아층, 이를테면은 외관에서 나오는 어떤 존재감, 대형 SUV로서 어떤 그 카리스마, 이런 것을 느끼면서도 또 운전할 때 다양한 뭐 에이다스 시스템을 비롯해서 첨단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주행하면서 느꼈던 그 퍼포먼스,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순간 가속력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토크감이 이제 뭐 실용 엔진 회전 영역에서도 뭐 57.1kg 포스 미터 정도를 발휘한다는 것은 뭐 스포츠카 못지않는 이런 그 순발 가속성을 이렇게 탁 튕겨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가속성이 사실 뛰어납니다. 이런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모하비의 그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그 우리나라 고객 못지않게 전반적으로 지금도 이제 하늘에 미세먼지가 좀 껴있는데, 이 파워트레인을 디젤에 국한시켰다는 거죠. 디젤 차만을 그 라인업을 넣지 말고 어떤 뭐 가솔린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뭐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의 강점이기도 하죠. 장기적으로는 그런 그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해서 좀 더 대형 SUV로서 디젤차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물론 세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디젤 차는 뭐 거의 이제 생산하지 않는 그런 추세인데, 어쨌든 SUV도 가능하면 환경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디젤보다는 좀 더 다른 라인업을 좀 보강하는 그런 전략을 기아차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